그 6월 18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8일에 일본 쪽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라인 쪽에서 그것도 이제 뭐 소프트뱅크나 그쪽인 거죠. 네이버와 서비스 위탁 관계를 조기에 종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위탁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부터 일단은 관계를 좀 정리하겠다. 일단 일본 정부가 그 라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문제가 터진 것이 이거 1차로 그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제 라인이 그 자기들 시스템 메인터넌스를 글로벌하게 하다 보면 한국에서도 원격으로 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원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 자회사 가진 회사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다음에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NTT도 중국에 자회사가 있고 우리도 자회사가 있는 거고 네이버가. 그런데 중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그 라인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 중국은 완전히 터부시하는 국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걸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해커가 한국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였었거든. 지난번에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해커가 한국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온 거라고. 그게 밝혀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현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한국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정치가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되게 기분 나빠서. 지금 일본의 디지털청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디지털청을 만들 때 일본 자민당에서 그 디지털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민당에 가서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조언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정부의 모든 데이터 서버를 한 군데 다 모아서 정부자원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죠. 중앙정부의 데이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큐리티 면에서도 좋고 효율 면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부의 데이터 센터를 뭐 3개인지 4개인지 지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은 한다. 그런데 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것들을 정부가 만드냐. 세금 들여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데이터는 정부의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안전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정부 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에다 보관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취지인즉슨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민간이 잘하는 일은 민간이 하도록 맡기고 정부가 잘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총론에서 맞잖아요.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를 민간이 서비스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쓰면 되지. 왜 그걸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부의 그 정책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꾸로 한국은 공적 기관이 너무 나서서 민간 영역을 침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거버먼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이제 아마존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아마존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아마존의 리존에다가 자기는 일본 정부 그 리존을 만든 거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에다가 와이스트리 계정 만들어서 와이스트리 회사 뭐 자료랑 이런 거 올려놓듯이 일본 정부가. 그래서 그 자민당 국회의원 우리는 선진적이다. 아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에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해줘야 되겠는데 직구를 날리기는 뭐해서 네. 제가 커브를 날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본 정부는 네. 미국 정부하고 예. 상당히 친하더라.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잘 해주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친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다라고 제가 쪼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하더라고. 정색을 하면서 그 한미 관계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담 던진 건데. 여기서 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내면 이 사람 어디 나가서 이상한 오해하니까, 얘기하겠다 싶더라고. 오해하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바로 잡았어요. 뭐라고 바로 잡았냐면 그 스노든 사건 아시죠? 아 네네. 스노든 CIA 그 그러니까. 비밀 요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뭐 폭로하고 다녀. 일본 정부 거고 한국 정부 거고 다 털어가는 거 얘기해 준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스노든 사건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고더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굳이 그 집 안방에다가 정보를 갖다 놓고 보세요 안 해도 필요하면 다 봅니다.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웃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하고 일본을 일체화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동맹이고 우리는 하나고.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이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한다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국방도 아웃소싱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방 아웃소싱.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씁쓸합니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버멘트 클라우드를 할 때 예. 일본 기업 엔티티에다가 그 가버멘트 클라우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민당에서 일 정부가. 네네네. 엔티티는 이제 일본 회사니까. 했는데 그 만들라고 할 때 그 예. 스펙을 예. 디지털청 관계자가 스펙을 아마존 스펙을 줬어요. 아마존이 쓰는 서버처럼 구축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존 기준이 맞다. 말은 맞겠죠. 뭐 그거야. 근데 일본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그래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는데 예. 일본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메인이고 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없어요 거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통신사들도 자체 데이터 있고 뭐 카카오 데이터 당연히 자체 데이터 있고 뭐 SDI 같은 회사 있고 NI, SEI 업체들 있고 한데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제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고 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다라고 분류를 해요. 네. 분류를 하는데 제조업은 뭐냐면 손님들이 이거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설계해 갖고 개발하는 거. 네네. 이걸 제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제조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부가가치가 진짜 없지. 네. 근데 서비스업은 뭐냐면 페이스북 서비스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도 네네네네. 서비스고요. 그게 예.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그러면 한국 국산 업체를 보면 뭐 티맥스라든지 이런 솔루션 업체들 한국엔 엄청 많죠. 네? 예.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툴도 있고 일본에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디지털 적자예요. 디지털 적자. 네. 디지털 적자가 자기네 나라 관광 수지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자면 앱 같은 걸 이제 개발해 주는 전문 회사라든지 노가다는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100% 오라클. 그다음에 OS는 100%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ERP는 셉. 또 이런 것들이 회사죠,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비슷한 것들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다 있고 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뭔가 국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네. 1년 뒤에 뭐 클라우드를 좀 개발을 해라라든지 그런 걸 서로 해서 이 벤처기업들이 먼저 개발하게 해요.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다 그러면 대한민국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아마존을 같이 붙으면 아마존이 독점적인 권한 행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일본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일본에 엄청 뉴스가 된 게
그 VR 머신이라고 그래서 가상 머신, 예. 가상화 알죠? 가상 머신, 네. VM웨어라고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있어요. 예. VM웨어라고 네. 가상 머신인데 일본의 마켓시어 톱이에요. 독점이에요. 음. 근데 거기가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다시 돌리다 보면 자 아마존이라는 서비스 규진을 가지고 엔티티에 얘기하면 자기들은 이런 모듈도 개발해 본 적이 없으니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연구 개발비를 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존에서 자기들 상용 서비스하는 금액보다는 비쌌겠죠. 1.5배 내지 2배 정도 됐겠죠. 뭐 그냥 다 개발해야 달라고 되니까. 하니까 그냥 높게 부르는 거죠. 근데 만일 한국 정부가 아마존이나 비슷한 거 다 나와 그러면 우리는 한 너다섯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국산도 나오고. 네네. 근데 여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NTT가 금액을 많이 불렀어요. 불렀으면 내가 일본 사람들 정치가들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불렀으면 네. 당연한 거니까 불러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던 네. 아니면 국산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냐라고 설득을 하든 해야지. 니네는 얘들보다 비싸니까 니네는 안 돼. 그리고 딱 자르는 게 옳으냐. 아 잘랐어요? 잘라서 아마존이 된 거예요. 아 그래도 이게 뭔가 데이터 안보 보안이 중요하니까 국산 기업이 해야 되고 대신에 너무 이제 금액이 비싸니까 보조금을 주던 니네들 좀 성의를 보여서 해서 데이터 주권을 좀 만들자. 소프트웨어 주권을 좀 찾자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네 인식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일본 이제 그래서 정부는 그냥 비싸? 그럼 우리 아마존 쓸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국회의원의 의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당신들을 일체화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믿는 거죠. 네. 아마존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안전할 기업이니까 거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 거 못 믿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 더 기분 나빴던 거는 그렇게 못 믿는 나라하고 어떻게 지소미아를 합니까? 그 방위 협력.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NTT 니케이 컴퓨터 편집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예,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일본 그래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잖아요. 네. 같은 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의 그냥 뿌리 깊은 인식이라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한국과 친하진 않은 것 같고 껄끄럽고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데이터도 아마존한테는 정부 데이터 다 맡겨놔도 네이버는 좀 싫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 네이버 사건 터지고 난 직후에 네. NTT 있잖아요. NTT. 예. NTT 넥시아라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있어요. 예. 네, NTT 넥시아. 거기도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네, 하잖아요. 거기에 NTT 넥시아의 그 후라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거기 계약자 정보가 596만 건 털렸어요. 596만 건이면 어느 정도? 라인이 40만 건 털렸어요. 라인에 10배 넘게 털렸다. 10배 넘게 털렸는데 그건 왜 괜찮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아니 NTT도 자본 조정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나서 NTT 서일본, 예. NTT가 또 이제 동일본, 서일본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제일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네네네. NTT 서일본은 오사카 쪽인데 이 NTT 서일본에서는 그 자회사 네. NTT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900만 건 더 많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10년간 지속됐어요. 터지고 계속 10년 동안. 그랬는데 예. 왜 NTT에는 자본 조정을 하라고 안 하냔 말이지. 그냥 한국 기업을 못 믿겠다. 네이버여서 싫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일본에서는 그 법이 통과가 된 게 그 경제 안보라는 말을 이 사람들 많이 쓰는데 경제 안보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주요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관여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방위성이 그죠?
방위성이 어떤 내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고 NTT에다가 입찰 줘서 맡겼어요. 네. 근데 NTT가 자기네 자회사가 중국에 있잖아요. NTT 중국 자회사에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자회사가 또 이제 중국 회사에 맡기게 되잖아요. 막 계속 이제 하청.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말단 어디엔가 음. 중국 엔지니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북한. 북한 애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을 가장하거나 중국인을 가장해서 그런 외주를 해가지고 북한 말로는 외화벌이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보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밝혀져서 일본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고 했어요.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주요 정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 저 비밀 취급인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신원 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개발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소위 야당 쪽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경제 안보에 영향이 없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코에 걸면 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 네이버가 아까 얘기한 국가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버렸고 지방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면 그 자기들이 하면 되고 자기들이 뭐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으면 좀 안심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안보법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의 데이터가 외국인 손에 들어가는 거, 외국인이 관여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네이버 라인을 쓰고 있고 라인 야후를 쓰고 있고 그게 또 네이버의 지분이 절반이 있다 보니 또 그게 한국인이 더더욱이 그 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선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혹은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하는 그 관리 차원에서의 하나 지분이라는 것도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일단 네이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시스템을 외주를 주는 이 관계는 외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그 관계는 단절하겠다라고 밝혔고 중요한 건 이제 지분인데 이건 아직도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서 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라인 서비스에 있어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그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고 그 네이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외주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딱 끊고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안 되죠. 역량이 안 된다. 역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매달려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몇천 명 되잖아요. 라인 플러스에도 계시고. 그 한국에. 그 사람 대체 한 수천 명을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 수천 명을 모아야 대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본 현지 기업을 네이버가 인수를 해서 이제 뭐 라인을 이제 개발하고 완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도 그러면 라인을 관리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그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콩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고 뭐 10만 명, 50만 명, 100만 메시지 명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 100만 명 규모, 50만 명 규모였을 때는 일본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 일본 최대 9,600만 명짜리를 지금도 여기서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그걸 서포트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라인 플러스. 그래서 얼마 전에 라인의 경영진이 라인 플러스를 포함해서 한국 개발자들 상대로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어떻게 할지를 또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천 명이 뭐 일본으로 가서 일해라. 아니 뭐 호적을 이제 라인 야후로 파서 옮겨가라 하기도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지. 그 주도권을 발주하거나 이런 어떤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고 자기들이 검수하고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이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주해가지고 예. 우리가 중국에 외주를 줘. 이런 것들 자기들은 파악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겠다라든지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그 라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네이버의 영향력을 거둘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어떤 기업 전략, 얼핏 들어보니까 뭐 그 자본 조달해서 AI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투자할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뭐 그런 것들이 경영진 판단이면 예,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걸 거라고 보고요. 그건 뭐 네이버 경영진이 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 회사 걱정하고 있을 거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실 테니 그걸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예 네이버가 시스템 개발이나 관리 측면에서 손을 떼도록 하면 오히려 라인 야후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다고 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염종순 대표님은 이 코퍼레이션 대입 닷 회사 이름이 어려워요. 이 코퍼레이션 JP. JP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IT 업무를 또 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니까. 내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안에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